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상승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섭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오늘 다행스럽게 금요일을 아주 긍정적으로 좀 회복의 날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다행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폭을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코로나 시점보다 아주 약간 정도 덜 떨어진, 덜 빠졌던 수치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었거든요. 전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닝 쇼크가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이 더 커져서 낙폭이 더 커지는 양상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2,300포인트가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300포인트가 과연 탈환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결국은 오늘 2,300포인트를 탈환을 했습니다. 결국 2,300포인트, 2,2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결국은 심리적인 저항선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2,300이 깨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200포인트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2,30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급한 불은 껐다 정도 오늘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 받을 이슈들이 지속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랑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교육 관련주가 될 겁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교육감들이 추사를 해봤을 때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대략 77조 정도 될 것이다. 2026년까지 17개 교육청에서 77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 워딩이라든지 오늘 아침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였던 부분들은 미래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자, 77조가 들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투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 뉘앙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재빠르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금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77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이 자금이 어떻게 집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생각해보면 이와 관련해서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대신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오늘 메가MD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메가MD 저희가 놓고 조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보시면은 오늘 상승한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16% 정도 올랐고 장중에 많이 오를 때는 하한가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왜 더 이상 시세가 나오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480원 정도인데 앞에 차트 보시면요. 앞에 전고점까지도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전고점까지도 많은 장벽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매물대죠. 매물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시세가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매물들을 충분히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물을 소화하는 데까지 그만큼 충분한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앞에 매물을 한 번에 잡아먹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이 이 정도 들고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열린 결말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요. 오늘 한 번에 121선 뚫어냈거든요. 121선이라는 거는 그 이동평균선이 121선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이 20영업일, 20거래일이잖아요. 그럼 대략 6개월간의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상승할 때는. 그런데 저항선을 한 번에 뚫어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이 끝이 아니죠.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관련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럼피스크병
관련해서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오늘 뭐 중앙백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앙백신 보시면 결국에는 차트가 시세가 나왔던 이후에 강력하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재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대략 한 13,000원 부근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럼피스킨병이 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13,000원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매물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것과 더불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47건 확진이 됐고 그 백신 접종을 11월 10일까지 완료하겠다. 현재 접종률이 대략 79% 정도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그 리스크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단할 수 없는 게 뭐 저희 코로나를 뭐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코로나도 완전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했지만은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뭐 가장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단 키트를 공짜로 풀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주가가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쪽으로 방향성은 조금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포인트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럼피스킨병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전략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내일입니다. 내일 현대차에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현대 트럭 앤 버스 페스타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름만 저희가 좀 들었을 때는 뭐 트럭이 어떻고, 이제 버스가 어떻고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뭐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상용차죠. 수소 정지로 가게 되는 상용차나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36대 정도 라인업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수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소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소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뭐 두산 퓨얼셀이 있을 거예요. 두산 퓨얼셀 보시면은 차트가 그대로 이제 3만 원대부터 현재까지 쭉 흘러내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S퓨얼셀이라든지 뭐 해당되는 뭐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양상 뛴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 본다면 저런 이제 이슈들이 뭐 수소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한다든지 관련된 이슈들이 한 번에 이제 주가를 뭐 급부상시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멈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과연 수소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이제 맥이죠. 맥 이제 PC와 노트북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발표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PC가 출시가 되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맥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애플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C에 대한 이제 노출도 자체는 좀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아이폰 15가 기대보다 흥행이 좀 부진했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제품들이 흥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여전히 애플에 대한 충성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GS건설, 넥슨타이어, 그다음에 CGV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화학만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결국
어제 시장을 저희가 보더라도 시장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제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라는 이제 그런 든든한 뒷받침이 있을 경우에만 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 주 실적이 나오는 발표 나오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에다가 실적주까지 현재 시장이 힘든데 여기서 버티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특징도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과 관련된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시부터 11시 미스터 진단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확실하게 좀 봐드릴 테니까 022128-33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